신혼여행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한 부부 수진과 동우가 있습니다. 마음에 드니? 너무 이뻐요, 어머니. 괜찮다니 다행이구나. 고마워요, 어머니. 이야, 새 식구 맞는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? 아유,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.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온 진숙. 그리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수진과 결혼한 동우.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온 첫날 밤. 어째서인지 진숙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. 다음 날 어디 보자. 어떤 색깔이 좋을까? 수진은 동우의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주는 진숙의 모습이 조금 불편한데요.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진숙의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수진이었죠. 너도 밥 먹어야지. 진숙이 나가고 수진은 남편 동우의 셔츠와 넥타이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고르기 시작합니다. 수고하세요. 그리고 그때 막 자신들의 방에서 나온 진숙과 마주치는데요. 이건 뭐예요? 보면 모르니? 동호 속옷. 내가 빨려고. 네? 어머니, 제 남편 속옷이에요. 내 아들 속옷이기도 해. 비켜. 비키라. 이번엔 수진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진숙이었죠. 스케줄은 다 짜놓으셨어요? 그럼 식사를 마치면 연극을 보러 갈 거야. 그 다음에 멋들어진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백화점에 가서 양복도 좀 사고. 어때? 우선 주문부터 할까? 아니, 잠깐만요, 어머니.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그때 시키죠. 그 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. 제가 나오라고 전화했어요. 뭐라고? 그만 화해하세요. 왔어? 네. 시간 맞춰왔는데 벌써도 와 계셨네요? 아들과의 데이트인 줄 알았던 진숙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둘의 다정한 모습이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그때였습니다. 여기 있다. 어머. 미안해. 괜찮아요, 어머니. 저 잠깐 다녀올게요. 진숙의 행동에 급히 화장실을 찾게 된 수진.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수진의 앞에 진숙이 나타납니다. 넌 여기서 빠져줘야겠어. 왜요, 어머니? 오늘은 동우랑 나랑 둘이서만 보내기로 한 날이야. 네가 낄 자리가 없어. 저 그동안 많이 당했어요. 어머니도 하신 만큼 하셨고요. 보자니까 이게.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. 결국 진숙은 아들 동우를 뒤로한 채 그대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. 어머니!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런데 저렇게 화를 내신단 말이야? 이미 내가 예상했잖아요. 이 자리에 내가 나타나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. 어쩔 수 없이 둘만 식사를 하고 돌아온 그날 오후. 동우 씨가 어머님 드시라고 케이크 사왔어요. 참,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. 하지만 진숙은 동우와 수진의 말 따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.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. 다음 날 아침 미안해. 뭐가요? 전쟁터에서 나만 도망치는 것 같아서. 난 동우 씨만 있으면 돼요. 회사 끝나면 곧바로 오긴 해요. 침대를 정리하던 수진이 그때 막 진숙의 노크에 방문을 여는데요. 감히 네가 동우랑 나를 이간질시켜. 어디 한번 죽어봐. 여우가 당할 만큼 당해서 허리 못 당하겠다. 당하면 어떡할까? 순진한 척하고 들어왔어.
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날 아침. 진숙은 클래식을 즐기며 기분이 나아졌고 겨우 몸을 가는 수지는 기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놓습니다. 동우가 퇴근한 그날 밤, 왜 그렇게 쳐다봐?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거니? 그게 아니라 너무 뜻밖이라서요. 뜻밖이라니 뭐가? 아침까지만 해도 화 많이 나 계셨잖아요. 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. 기분이 좋아졌다는 진숙의 말에 수진의 기분마저도 좋아졌을 거라고 확신한 그때였습니다. 아니 넌 지금까지 싸들고 어디 가는 거니? 수진아! 얘가 실성을 했나? 이거 왜 이러니 동우야? 수진아! 수진아! 난 죽기 싫어.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. 당신 엄마 미쳤어. 날 죽이려 했단 말이야. 수진의 충격적인 말에 동우는 엄마 진숙에게 분노하고 하나만 물어보죠. 뭔데? 저 왜 결혼시키셨어요? 내가 언제 네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 적 있니? 뭐라고요? 어머니. 그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? 진숙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그제서야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동우마저 이 집을 떠나기로 하는데요. 30년이야. 30년 동안 널 낳았다는 죄 하나 때문에 널 좋아한단 말 한 번 못했어. 그런데 네가 날 떠나. 나 죽는 걸 보려고. 어머니! 지금 죽었어요, 어머니! 이러지 마세요, 어머니! 죄송해요, 어머니! 난 죽을 거야. 어머니! 동우와의 몸싸움을 벌이고 난 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진숙의 눈에 들어온 동우의 죽음.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. 하실 말씀 뭐예요? 동우가 자살을 기도했어. 네가 집 나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모양이야. 부탁이야. 다시 들어올 수 없다면 가서 얼굴에도 잠깐 보여줘.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정할게. 동우는 아직 환자야. 진숙의 애절한 부탁에 수지는 잠시나마 동우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. 동우 씨, 저 왔어요. 넌 나랑 동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야. 그렇지?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이 개같은. 수지는 결국 진숙의 마수에 걸려 감금되고 말았습니다. 동우가 날 부르고 있어. 또 잠이 안 오는 모양이다. 다음날 다시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진숙은 지하실에 감금된 수진을 찾아 다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살아있는 한 걘 절대로 죽지 않아. 수진이 정신을 잃은 사이 진숙은 쇼핑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 수진의 친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을 찾게 되는데요. 그 안에 누구 있어요? 그 시각 백화점에서 막 쇼핑을 마친 진숙의 차량이 들어오고
넌 누구니? 어머니! 내가 웬 이 어머니야, 이 개가! 살려달라고? 살려면 저 장난감들처럼 가만히 있으랬잖아. 수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게 된 진숙은 아들 동우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. (1997년작인) 이 영화는요, 하나뿐인 아들 그 이상으로 대하게 된 한 어머니의 빗나간 모성애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한국 스릴러의 명작이라고도 불리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닥터와 실종 등의 작품에서 메가폰을 잡았던 김성홍 감독의 1997년작이기도 합니다. 당시 이 영화는 매스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던 영화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. 배우 윤소정과 최지우의 지하실 장면에서 녹음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마케팅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죠. 그런데 이 영화, 혹시라도 주작이라는 마케팅이라고 했을지언정 영화의 속은 굉장히 꽉 차 있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는 물론 파격 그 자체를 보여준 그야말로 날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. 배우 최지우를 있게 해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면서 배우 윤소정이 아니었다면 진숙의 캐릭터는 과연 그 누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. 남편의 사랑은 물론이고 며느리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한 여자의 기구한 삶이 만들어낸 비극은 아니었을까요? 오늘의 영화 올감이었습니다.